저는 무신사가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아 형님 먼저 시작부터 하고 합시다. 오늘 팟캐스트 주인공 수민이 형 모셨습니다. 형 수민이 형 가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식상할 것 같아요. 너보다 자주 나오는 사람 많아. 그래도 뭐 하시는 분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저는 이제 의류 프로모션 회사 하는 사람이고 네네. DM 컴퍼니라는 회사랑 뭐 멜란제 마스터라는 회사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뭐 조그만하게 스키마라는 브랜드도 전개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름 바꿀 때 되지 않았나? 뭘로 바꿀까요? 멜란지 마스터 말고. 이게 너무 많아.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스키마를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래 그런 식으로. 스키마 김수민입니다. 이거 해도 되는데 사실 브랜드는 너무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왜 안 하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티가 안 난다. 근데 티가 안 나는데 사실 뭐 브랜드 전개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죠. 그 지랄하고서 브랜드 한다고? 고작 고고하. 고작 고고하면서 우린 브랜드 한다고? 열과상을 뭐 아이앱 스튜디오도 말도 안 뭐 괜찮아. 아이앱도 하잖아. 아이앱은 굿즈 아닙니까요? 아이앱은 굿즈지. 그 소비자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이앱을 구매한 사람은 브랜드다. 그리고 아이앱은 자기네 굿즈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 굿즈로 시작해가지고 잘 된 거니까. 근데 브랜딩이 되게 잘 됐지 그게. 스키마는 굿즈예요, 브랜드예요? 그러면? 브랜드죠. 브랜드인데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뭐 이제 뭐 가방 하는 친구, 뭐 청바지 하는 친구들, 뭐 그리고 직기 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장소를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속은 하긴 했는데 오픈하기 전에 빠그러졌죠. 왜? 그러니까 뭐 원래 한다고 했었었는데 부산에 뭐 투자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 사람과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안 받게 됐고 뭐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 또 1년 흘러가다가 너 뭐 돈도 많아서 뭐 투자를 받냐? 그게 또 브랜드 움직이는 거는 틀리잖아요. 싸지고 있겠다 내 거는. 당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들끼리도 불협화음이 났어요. 네. 우리들끼리도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또 교통 정리가 한번 되고 뭐 지금은 뭐 캡터스 유창이 그리고 저희 그리고 인디고필드라는 이제 또 직기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직접 만드는 사람들 위주의 이제 뭔가 모임 형태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브랜드화 시킨 거고 뭐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재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민이랑도 콜라보 한번 했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약간 인하우스 방식 가져가는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네. 약간 하고. 레이블이네. 맞아요. 맞아요. 레이블이라고 봐야 되네. 여기 또 있어 보인다. 근데 패션 레이블은 없거든. 이제 만들면 완전 사실 최초라고 봐야지. 다른 거는 원래 이렇게 잘 뭉치는데 패션 쪽은 서로 또 고귀한 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각자 고집이 세다 보니까. 재고가 강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만든 이유가 저는 어디 가서 못 꼈어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그래도 조금 아는 체하고 지냈던 게 지금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게 종규 씨거든요. 디시즈는 내 종규. 종규 씨를 되게 존경하고 뭐 신찬호 씨도 되게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뭐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은 저는 거기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 직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모션의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존나 병신 같은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말을 섞으면 분명히 내가 뭘 하는지 아니까 저 새끼 이런 생각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자격지심이 좀 있었네요. 자격지심이었나? 걱정을 좀 한 거네. 네. 그러니까 안 내가 해도 되는. 괜히 영업하러 왔나? 옛날에 신찬호 씨도 압구정에서 무슨 10주년 뭐 아카이빙 전시하는데도 딱 갔다가 존나 만식이처럼 인사도 안 하고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축하해요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뭘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키마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샤부작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누군가는. 니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해. 좋아해주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샘플이 나올 텐데 희준 씨랑도 뭐 하나 준비한 게 있기는 한데 좋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좀 해가고 있어요. 스키마는. 근데 그렇게 하면 형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 돈은 안 되지 않아요? 되게. 돈은 그쵸. 이게 어찌됐든 우리도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시드머니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약간 마케팅 퍼포먼스지. 그쵸. 이거밖에는 없거든. 내가 뭔가 셀링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보통 브랜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소위 말하면 나보다 밑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지 않거든 사실. 모든 브랜드가 다 똑같아. 그거 모든 있죠. 브랜드가 네, 뭐. 나보다 네. 조금 더 인지도가 있거나 그치.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랑 해야 내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마케팅 효과를 가져갈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렇거든. 근데 사실은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얘 믿고 하는 거지. 감사하죠. 신뢰가 있어야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감사하고 진짜 희준 씨한테도 그냥 툭 던졌어요. 나 희준 씨 아트워크 하는 거 너무 멋있는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취미생활로 이거 막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저번 주에 팝업 했던 거는 네. 이렇게 또 핸들 스티치 이게 체인져서 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얘는 이제 일본의 오슬로랑도 했었고 아워세이브스였나? 예. 거기랑도 콜라보하고 이제 저희랑도 이제 아트워크 콜라보 해가지고 팝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 한국에 약간 후지아라 히로시. 저는 안 될 것 같고 저희 회사의 실장님이 있거든요. 영업 그분이 아마 잘하면은 대한민국의 후지아라 히로시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 느낌인데. 발이 엄청 넓어요 우리 실장님은. 발이 넓어야 돼. 네. 한번 나중에 한번 모셔보죠. 장난 아닐 거야.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인싸여야 돼. 근데 수민은 좀 아싸야. 나는 아싸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인싸여야 돼. 네.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는 자리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야 그게 가능한데 얘는 좀 아싸야. 아싸죠. 좀 기술자 스타일이지. 얘가. 그치. 좀. 근데 에센스룸 나오고 나서 그 인터뷰가 2년 전에 올라갔었나?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2, 3년? 그 동안 나한테 에센스룸 봐서 되게 잘 봤어요라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 딱 3명 있었어요. 3명밖에 없었어. 3명. 에이씨. 너무 딱 적은데? 3명. 누구예요? 한 번은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술 먹고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 얘기하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도보 스트림 마켓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누가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저 에센스룸에서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왠지 이 업계 쪽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혹시 일본에서 샘플 따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미 바닥에 난 것 같다. 난 그냥 쇼핑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 친구도 스키마를 봐왔는지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 씨. 진짜? 그 돈 씨. 그러니까 둘러서 얘기를 해줬는데 딱 팩트는 그거죠. 누구냐?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네. 맞는 건데 팩트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브랜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왜냐면 뭐 음악도 그렇고 뭐 네. 다들 이제 꼭 그런 레이블들이 꼭 있거든. 네. 근데 실제로 해외 패션 쪽은 좀 그런 게 있어. 카르텔처럼 서로 지들끼리 좀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움 주고. 그래서 막 말 같지도 않은 콜라보 나오잖아. 막 3자 협업 콜라보, 막 4자 협업 콜라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사실 자기네끼리 뭉쳐갖고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하는 거거든. 네. 돈이 얼마나 되겠어? 4개가 하면 4개가 쪼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냥 맞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네, 그거는 말도 안 그냥 되죠. 뭐 쇼하는 거지. 네. 그렇다고 뭐 되게 비싸게 팔지도 않거든 걔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재미로라도 한단 말이야 퍼포먼스로.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사실 모든 패션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뭐 그들도 사실은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다들 멋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돌면서 씹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보통 그러거든 한국은. 근데 그게 뭐 수민이가 되게 멋있는 거 하네. 네. 거의 최초로 하는 거네.
뭐 분명히 누군가 했을 텐데 뭐 우리가 아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피드백 듣는 것도 되게 좋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친한 사람도 아니고 선 넘네. 아니 근데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형이 뭐 말씀 많이 기분이 안 하셨는데 나쁘셨죠? 아 전혀 잠깐만 나쁘진 도보면 윤대리인가? 아, 윤대리는 아니에요. 윤대리는 내가 얼굴을 아는데 그 팔라스 그날 뭐 발매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팔라스 그거 뭐 하나 잔뜩 사셨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돈 쓰지. 그러니까 뭐 옷도 되게 좋고 뭐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이면은 뭐 다른 대안이 많지 않느냐. 뭐 당연한 거고. 그걸 모를까? 그거 모르고 했을까? 아, 얘 짬밥이 있는데 그걸 뭐 그거 가르쳐 준 거야? 아니, 뭐 감사는 한데 아니 뭐 걱정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90 얼마짜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현대자수. 핸들자수 아니고 그냥 네. 그 오버롤인데 저희 다이마로 갖다 만들고 다이마루로 오버롤을 만들었어. 네. 근데 그거 염색을 그 지민 씨가 해줬어요. 누구예요? 그 인디고 쪽을 진짜 키워가지고 그거를 물을 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염색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올해 아마 라이프로렌 코리아랑도 콜라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이 염색을 부탁을 해서 했는데 사실 염색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불을 하고 판매가를 정했는데 3배수를 하니까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 이거 팔아서 꼭 팔렸으면 좋겠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에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가를 때려서 딱 줬어. 너 얼마 남냐? 10만 원 남자고 이 지랄을 했다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팔리든 안 팔리든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치. 짓도 하고 있고. 그게 장장은 뭐 괜찮을 수 있어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브랜딩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야, 아니 뭐 멋있는 거 많이 하네. 아니 그러면 형 프로모션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이제 버시는 거잖아요. 거의 매출의 99.9%가 프로모션이죠. 뭐 브랜드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네가 프로모션 했던 데 중에 뭐 네.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좀 알 법한 가장 큰 업체 몇 개만. 가장 큰 업체? 가장 큰 업체. 여기가 가장 돈이 됐다. 이런데 몇 개. 사실은 무신사죠. 무신사. 무신사는 무텐다드? 말고 멜란지 마스터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만들어서 무신사 플랫폼을 통해서 판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신사 스탠다드 하기 전에 우리 조 회장님이 2017년 봄엔가 저희 사무실로 왔어요. 아뭐 죽이네. 왜냐면은 액션 죽여. 제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다이마루로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좀 보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랑 이렇게 스탠다드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팔아볼 생각 없느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정이랑 뭐 IP가 있으니까 멜란지 마스터라는 게 그걸로 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저는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네. 납품을 하고 무신사는 거기에다가 최소의 마진만 넣고 판매를 한 거예요. 멜란지 마스터를. 멜란지 마스터를. 어쩐지 존나 쌌어. 존나 싸죠. 맞아. 저도 그래서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데이터를 봤어요 한번. 저희가 제일 안 남는 게 맨투맨이었거든요. 1,400원 남았어요. 얼마에 팔았는데요? 얘네들이 판매가가 아직도 22,900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 남냐? 2,900원도 안 남고 나는 2,400원, 나는 한 1,400원 남고 무신사는 팔 때 얼마 이게 8,000원 남았어요. 배송 무신사에서 나갔지. 무신사에서 나가. 그러면은 배송비, 반품비까지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 얘네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가 나쁜 새끼였네. 아이씨. 근데 왜 그렇게 해준 거야 무신사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무텐다드 전에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업계에서 그 쓰는 용어가 있어. 어떤? 시장 파괴자라고. 왜냐면 사실 뭐 사업체라는 게 사실은 뭐 굴리려고 하면 뭐 부가세 문제도 있고 뭐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이제 종소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인건비, 뭐 매장 뭐 운영비. 임대료, 운영비, 뭐 기타 뭐 내 활동비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내 월급도 들어가지도 않아. 네.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그렇게만 잡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 박리담회, 초박리담회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구조거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타겟가를 맞추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초반에 발주가 네 품목 해가지고 세 컬러 해서 12,000장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니네 이 타겟 단가 못 맞춘다.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스타일당 10,000장씩 줘라. 내가 컬러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다 해줄 테니까 장수만 맞춰줘봐. 했는데 그거를 억셉트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초반 발주가 40,000장이었어. 네. 그러면 돈이 되나요? 괜찮네. 나쁘지 않지. 우리나 그쪽이나 나쁘지 않아. 괜찮네. 그런데 이게 되게 운때가 잘 맞은 게 2017년 연말에 오픈을 해서 2018년도 그냥 꾸준히 가다가 이게 그때는 짱구대디였을 거예요. 짱구대디 짱구 아빠. 지금 같지 않을 때 진짜 막 한 학고 때? 영상에 한 15만 나올 때. 아 존나 상한가 칠 때. 아. 근데 그때 우리께 우연치 않게 이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야. 무슨 사이 뒤로 이렇게 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백머니가 없었을 거야. 아니야 그 광고 믿을 수 없어, 개념이 믿을 수 잘 없어. 없었을 때니까. 그치 2018년도 초반이었으니까. 유튜브도 그래서 사실 무신사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저도 그거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이 언제서부터 유튜브나 뭐 이렇게 뭐 SNS나 돈을 태우나 봤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불려간 건 코로나 전이잖아. 그때쯤이었죠. 코로나 전이었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다녔으니까. 그랬겠다. 우리가 불려갔을 때가 은희 형이랑 불려갔을 때가 코로나 전이었거든. 음. 근데 이미 마치 뭔가 되게 많이 태워본 사람들의 스탠스였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도 미팅을 한 군데랑 잡아가지고 간 거였는데 거기 가서 붙잡혀가지고 이 팀도 갔다 저 팀도 갔다 간 거거든. 그러면서 금액 제한을 우리한테 하라고 딱 역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뭐 그 전에 뭐 본격적으로는 아니어도 뭐 몇 번 태워본 거지. 해본 상황이었던 거겠지. 되게 골 때리는 게 네. 우리 멜란즈 마스터로 콕 집어서 한 게 아니라 에이카 화이트를 얘기하다가 근데 멜란즈 마스터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우리께 이게 뭔가 임팩트가 셌었나 봐요. 네. 그 주부터 집업 오다가 들어오는데 네. 존나 많이 들어왔어요. 확실히 파워가 진짜 있어. 빵 터져가지고 2019년도 초반에 조 이장님이 라이센스 팔아라. 라이센스 팔아라. 어디에다 팔아? 무신사한테 라이센스를 팔아라. 니네들 이제 그냥 엑시트 해라. 아. 그래서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래. 오히려 저한테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쪽 수법이구만. 근데 진짜 미친놈처럼 얘기했어요. 아 터무니없는 금액을.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 아. 난 이 정도면 엑시트 할 수 있어. 왜냐면 양도소득세 40몇 프로 내면은 그치.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40억인가 불렀어요. 이야. 그랬더니 안 꺼지래? 뭐 그냥 꺼지라고 하는 것보다 야, 어떻게든 계속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가 이게 왜냐면 너무 잘 되니까 얘네들이 생산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더 싼 데로. 더 그치. 싼 데로. 늘 그렇지. 네. 형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게 네. 우리 브랜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니네 어디 가서 할 거냐. 나한테 얘기를 좀 해봐라. 펜코라는 거예요. 펜코면은 유니클로. 유니클로 하는데 이야. 걔네는 야. 1년에 5,100만 장씩 꾸매는 회사예요. 5,100만 5,100만 장. 나 이 수량 얘기는 처음 들었다. 야, 5,100만 장을 네. 한다고? 타겟 야. 목표가 5천만 장이에요. 와.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10만 장, 뭐 많이 해봤자 20만 장이었는데 1년에. 예. 그러면은 내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됐어. 얘네들 그냥 거기서 해. 그거는 비빌 수가 없. 비빌 수가 없어. 예. 뺏겼네. 시집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집을 보냈다. 시집을 보낸 거야. 맞죠. 야. 그러면서 좋은데 이제 시집 갔네. 배팅이 무신사.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니네
라이센스 비를 줄게. 우리가 이거 잘 키워가지고 그때 네가 원하는 금액까지 맞춰서 한번 디벨롭을 해볼게. 라고 했는데 네. 걔네가 과도기였어요. 누가요? 무신사가. 과도기. 우리 거 하고 그 다음에 무텐다드가 나왔는데 이 회사도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니까. 왜냐하면 저 처음 만났을 때 5천억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갑자기 1조 회사가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확 커진 거지. 인원들도 그렇고.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브랜드.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다가 이제 올해 이제 11월 달에 라이센스는 이제 끝났죠. 끝났어. 네. 그럼 너는 뭐 감정이 어떠냐? 뭐 아니 솔직하게 너 착한 건 아니까. 존나 서운하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막 직기도 만들고 패딩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그 뭐라 그러냐? 그런 무드를 아무튼 막 이상한 무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브랜딩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템도 너무 겹치고 무신사 스탠다드에도 스웨시 있고 광고는 이쪽에서 더 많이 태우고 하니까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멜란즈 마스터 디자인 팀에 2명, 3명을 뽑아 놓으면은 바빠지면 무텐다드에서 다 데리고 간대요. 직원을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회사 내에 이제 팀들이니까 이제 다 땡겨서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그 팀에 제일 높은 사람이랑도 친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봤을 때는 맞지. 돈 되는 거 해야지. 뭐 이렇게. 나는 돈 되는 그치 돈 되는 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기회가 온 건데 잡아야지. 그들도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5년 동안 그냥 쪽쪽 잘 빨아먹다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무신사 때문에 그래도 번 돈이 있으니 성장했죠. 성장했어요. 뭔가 고마운 마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또 마지막에 그게 사실은 늘 대기업들하고 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왜냐면 대기업이니까 알아서 영업이 들어와. 뭐 수민이가 1,400원 봐? 그럼 내가 1,200원. 내가 1,000원 볼게. 뭐 이런 데가 꼭 생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덤빌 수 있지. 낮출 수 있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데가 더 많을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너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래도 같이 해온 게 있는데. 그래서 협의를 좀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베트남에 나가겠다. 제 상국에서 내가 할게. 그래서 원가도 다 내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무텐다드를 확 키워야 되니까 펜코랑 계약을 한 거예요. 펜코랑 계약을 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 내보내면은 수량이 더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나도 판단했을 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얘네한테 도움이 되는데 내가 이거 지어고 있어봤자 못 맞춘다. 근데 이 가격을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이거 생산했으면은 뒤로 마이너스예요. 뒤로 마이너스예요. 결론은. 그렇지. 제가 그래서 진짜 저는 사후 원가나 사후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18년도부터 21년 4월까지가 제가 만들었거든요. 35만 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야, 어마어마했네. 네, 35만 장을. 야, 그러면 좀 애증이 있겠다. 그 무신사는. 그럼요, 애증이 있죠. 증오도 있지. 증오? 없을 수 없는데. 그건 한번 있었어요. 증오까지는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한 20년도인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런 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조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카톡이 딱 왔어. 담당 애들이랑 얘기 좀 하시죠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게 이분은 온갖 회사 회장님들이랑 모임도 갖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띠칸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근데 뭔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담당 애들이랑 그냥 뭐 당연히 일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냐면 개인적으로 뭔가 연락을 하진 않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성장 과정을 뻔히 같이 봤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섭섭하죠. 다른 말 뭐 죄송한데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바빠서 뭐 앞에 이제 좀 코멘트가 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좀 이제
좀 일에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중하게 업무 얘기하면. 얘기면 네. 뭐 저희 담당자들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덜했을 텐데. 근데 또 덧붙이면 그때가 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시사 쿠폰 사건. 그래서 이제 조 회장님이 이제 회장직에서 내려오고 그때구나. 뒷선에 있을 때. 그때구나. 퇴임하시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이 새끼 또 뭐야? 그렇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어마어마하긴 하구나 규모가. 그럼요. 진짜. 그럼 무텐다드는 얼마나 하겠어요. 야, 근데 사실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네. 이 두 개가 네. 시장을 엎었구나. 왜냐면 다이마루 그게 시장을. 왜냐면 나도 내가 이제 쇼핑몰 한창 잘 될 때부터 뭐 지금 딱 아다리 맞네. 여기 쇼핑몰 사장, 전 쇼핑몰 사장. 여기 이제 프로모션. 나는 이제 디자이너 이후에 내 브랜드를 한 사람. 이게 딱 장르별로 있잖아. 이게 쇼핑몰도 똑같았거든. 유통 단계는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도매에서 옷을 만들어. 그래서 소매한테 쇼핑몰들한테 팔아.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을은 아니었거든 도매가. 근데 어느 순간 쇼핑몰이 너무 잘 파니까 약간 을처럼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쇼핑몰이 존나 잘 되는 걸 알고 있잖아 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 오픈할 돈이 없어. 이 새끼들이 쇼핑몰을 다이렉트로 영업을 들어가. 그래서 지금 물건 받으시는 거 제일 잘 나가는 거 뭐 어떤 거예요? 원탁인에서 받고 있는데 뭐 스웨셔츠가 좀 잘 나갑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얼마에 받으세요? 저희 5만 원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4만 원에 납품해 드릴게요. 근데 그 새끼도 오래 못 가. 근데 돈이 더 없는 새끼가 또 절박하게 더 영업을 또 들어와. 왜냐면 1인 사업자잖아. 이 새끼들 그때는 뭐 지금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때 당시에는 법인 쇼핑몰도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료도 안 끊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자료 발행을 안 해도 돼. 사업자도 없어도 돼. 그냥 들어가서 납품만 하는 거야, 냅다. 그때는 뭐 종합시장에도 이제 자료 안 끊는 경우가 많았고 현금 거래 많이 하고 뭐 이럴 때니까. 근데 그렇게 유통이 무너졌지. 왜냐면 점점 더 저마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서 그치. 유통 단계를 건너뛰고 네.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게 쇼핑몰이 무너지고 무신사가 흥할 때 개인 브랜드들이 국내 브랜드들이 흥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여기까지도 좋았어. 무신사의 취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브랜드를 조금 널리 알리려는 소개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무신사도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저가를 판매하는 애들을 메인으로 자꾸 광고를 태워서 수량뜨기를 하기 시작한 거지. 또 그게 또 잘 팔리니까 또. 그러면서 사실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사실 뭐 인건비도 그렇고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해야 될 게 나갈 게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 이제 숫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수민이 같은 애가 또 나타난 거야. 1,400원만 봐. 먹고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다음에 수민이도 그걸 또 맞은 거야. 그렇지. 펜코한테 맞은 거야. 수민이도 어떻게 보면 맞아. 더 싼 사람한테 있으니까. 가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브랜드가 뭐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뭔가 되게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흥하기 정말 힘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지. 무신사가 국내 최대 플랫폼인데 그 최대 플랫폼에서 자기네가 일단 최저 마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자사 브랜드를 판매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브랜딩을 하는 브랜드들은 저가순으로 나오니까 나머지는 좀 금액대가 있는 브랜드들은 뭐 저 신상인데 신상순으로 검색하면 7번째 페이지에 가 있어. 첫 출발부터가. 그럼 그 앞쪽을 보면 다 저가들만 앞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들이 뭐 나야 뭐 무신사랑 거래를 안 하니까 상관없지만 신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무신사에서 돈 없으면 이제 일단 뚫기가 힘드니까. 네. 근데 무신사에서 좋은 시스템도 많이 하긴 했어. 뭐 조금 소규모 브랜드들 뭐 돈도 좀 투자도 해주고 뭐 룩북 찍는다 그러면 뭐 룩북도 조금 추첨해갖고 지원해주고 이런 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또 좋은 일한 건 또 널리 안 퍼져. 맞아. 또 입을 싹 닫고 있어요 얘들이. 어디 가서 말 잘 안 해.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광고 진짜 많이 해 무신사. 무조건 1등이야. 그러니까 범인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어찌됐든 무신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뭔가 돈을 좀 벌었을 때 브랜드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뭐 네버댓이나 커버넛이나 그치. 투자를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투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공을 얻었고 다 윈윈했잖아요. 네네. 누구는 그치. 성수동에 건물도 올렸고 그치. 그 배당금 갖다가 조 대표님은 분명히 시드머니를 또 키운 거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PB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섭섭하지 않은 게 야 그냥 납품만 해. 3만 장 줄 테니까 1,000원만 먹어. 이러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땡큐. 아니지 슬프지. 근데 브랜드를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야 네 브랜드 라이센스 얼른 등록하고 브랜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팔아줄게. 이거였으니까 나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진짜 무에서 유가 된 거거든. 그치.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대충 계산해도 1,000원 마진인데 10,000장이면 얼마야? 그때 4만 장이 때문에. 네. 그럼 1,000만 원인가? 난 계산도 안 된다. 4억. 4억? 네. 1,000원에 만장이면 1억 아니야? 만 원에 만장이 1억 아니야? 1,000만 원? 만 원에 만장. 정말. 왜냐 형이 코트를 그렇게 팔아봤거든. 나 계산이 딱 서요. 1,000원이야. 그럼 4,000. 그러면 그게 이제 시즌마다 계속 그렇게 쭉쭉 꾸준하게 들어왔던 거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쵸. 안정적이었네. 4년 동안 35만 장을 한 거니까 4년? 4년이죠. 4년. 3년 반. 3년 반에 35만 장이니까 이게 사실은 마진보다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저희는 그치. 되게 크잖아요. 돈 굴리는 굴리는 거예요. 거니까. 그러면서 다른 오더들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 줬어요. 프로모션 하는데 브랜드도 하네. 원래 이게 별로였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맞아. 야 프로모션 하는데 브랜드 하면 망해 병신아. 원래 이랬었어. 진짜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가 욕을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제일 싸게 만들 수 있고 뭔가 피해 가서 나쁘긴 건데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치트키 같은 느낌이 네. 있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네들은 그거였어. 야 좋은 옷을 진짜 한번 싸게 팔아볼게. 그때 당시에 그 원단으로 나 다른 브랜드들 프로모션 다 해줬거든요. 그때 그 원단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네. 근데 여기에서 나염 찍으면은 세배수 하면은 6만 원, 8만 원이에요. 맞아. 아 그래 배수 보는 거 뭐라고 안 할게. 무신사 네. 수수료도 줘야 되고 네, 백화점 들어가면 백화점 수수료도 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마진을 안 보고 어찌됐든 얘네들도 마이너스 되는 걸 해본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는 난 되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빨아주나? 야, 왜 이걸 높이 평가하지? 아니, 이게 그런 거야. 사실 나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진 않았어. 근데 나도 내가 연차가 오래되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뭐내 인생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 네. 쳐도 이제 꿈나무들이 있잖아.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좀 회사에서 일하다가 네. 자기 브랜드 좀 준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방법이 없는 거야. 설레도 없어. 좋은 거 해봐야 그 돈 씨야 그냥. 왜냐면 특히 무지 같은 거 내잖아. 그럼 더 답이 없어.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1,400원 보는 애랑 그게 진짜 말이 비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잖아. 그쵸. 얘네는 좋은 걸 쓰고 그 단가에 낼 수 있지. 네. 마진을 죽이니까. 그리고 회사 규모가 크면 털어낼 수 있는 것도 많아. 지출 잡고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회사 규모가 적잖아. 털을 게 없어. 지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비 뭐 낼 게 없어요. 그냥 사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나도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유튜브 하면서 내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야. 왜 한국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지 않아요? 왜 한국 브랜드는 왜 해외 진출해가지고 되게 성공하는 브랜드들이 꼭 없어요? 없지. 씨발 무지만 나가는데. 그럼 브랜드가 성장을 하려면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해야 되는데 그 확고한 것들이 사실은 소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무난한 디자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일단 그런 팔고 봐야 부분에서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거지. 야, 그리고 또
다 그때 당시에 잘 됐던 브랜드들은 뭐 그냥 기본 맨투맨에 기본 후드에 브랜드 로고 맞아. 이걸로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연값 2,000원 더 붙은 원가인데 얘네들은 또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브랜딩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걔네들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프로모션을 지금 한 15년 동안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얘네들은 근데 소비할 수 있는 원단에 리밋이 있어요. 왜냐면 판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지금 맞아. 우리나라 지금 플랫폼이나 백화점이나 어. 맨투맨은 얼마여야 되고 어, 후드는 어, 얼마여야 있죠. 되고 이게 정해져 네.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원단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 불러. 야 니네 개발 존나 한다며. 다 가져와봐. 다 가져와서 보여주고 존나 하는데 얼마야? 얘네들 타겟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18,000원짜리 보여줘. 아 존나 좋지. 씨발 8,000원이 더 비싼데. 그냥 야 이거 쓸 거야. 아 씨발 8,000원 갭이 너무 큰데. 근데 이거 어떻게 줄여야 돼? 수량으로 좀 해봐. 근데 또 이것도 특이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도메스틱 브랜드 거래가 거의 없어요.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없어. 백화점 브랜드들이나 그냥 내셔널 브랜드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로고 플레이를 떠나서 그렇지. 직접적인 소비자들은 백화점 위주의 소비자들이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다 주면은 뭐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왜냐면 40만 원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메스틱은 거의 안 하고 다 이제 그런 브랜드들. 근데 수민이는 무신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뭐 할 게 없겠다. 안 좋은 얘기는 무신사의 아들인데. 무신사가 저는 키운 아들. 아직까지도 진짜 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우울할 때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트리마드 쪽을 보면서 한 번씩 절하고 자요. 아 거기 사세요? 아 저기가 거긴가 이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게 술 한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나도 이제 오래 됐으니까 이제 무신사 플랫폼에서 잘 하고 있는 애들 관련자들 좀 만나면 사실 무신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아. 그들은 왜냐면 그들은 무신사의 아들들이거든 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 뭐 입장의 차이인 거잖아. 무신사하고 뭔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잘 맞아서 큰 돈을 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를 욕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지금도 좋은 관계로 잘 하고 있고. 근데 뭐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잘 맞아서 잘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패밀리가 된 사람들은 성공했죠. 그니까. 진짜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 진짜 지인 중에 두 팀이나 무신사랑 안 좋게 끝났어요. 디아프바인 승리 형도 그렇고. 옛날에 슬리버커 애들이 뭐 우리 회장님 덕에 이제 양지에서 음지로 나왔을 때 이제 또 이제 브랜드를 하나 깠단 말이에요. 걔네도 안 됐어. 내가 얘네들이 맨날 나 형님도 그러고 나 보면 맨날 욕만 하는 거야. 당했다. 내가 당했네. 그래서 내가 봤어. 왜 당한 걸까? 근데 사실은 상황하지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뭔가 취할 거 취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케이스들은 거진다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거진다. 사람이 맞아.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욕은 하진 않았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또 에고가 너무 강할 때니까 사실 뭐 우리 채널의 뭐 영상을 뭐 무신사 매거진에 꾸준하게 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아니 무신사에 올리는 건 좀 그래요. 좀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생산하는 거 뭐 이제 무신사 측에서 투자를 다 할 테니 우리가 브랜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뭐 가격 상관없어요. 좀 싸구려 하고 싶진 않다.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상관없다. 그래서 샘플을 다 해갔는데 갑자기 우리랑 얘기했던 그 실장님이 갑자기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무슨 마케팅 팀 팀장 얘기를 하면서 그 팀장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금액대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갖고 그 말이 다르지 않냐. 그럼 애초에 그런 걸 하라고
그때 다 얘기가 정리가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뺑이를 안 쳐도 되는데 아 근데 죄송한데 조금만 낮춰보는 게 어떨까요? 나 이게 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름을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그게 우리는 그때 에고가 강했잖아 우리가. 아 그러면 안 해. 그렇게 그럼 된 거지. 안 해요. 우리도 처음에 갈 때 얼마나 설레었겠어. 아 우리가 완전 조금 대기업인데. 요즘에 진짜 이게 되네. 이러면서 뭐가 주나? 왜냐면 그 뭐 연락이 처음에 올 때는 뭐 그 회장님이 무슨 우리 영상을 뭘 봤는데 저기랑 뭐라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 팀에서 뭔가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 다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아 거기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는 안 맞는다. 역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왜냐면 우리는 조금 말하면 그래도 지키려는 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또 그런 회사에선 근무 안 해봤으니까 뭐 사공이 여럿이네. 그러면 우린 그만하자. 이럴 거면 그냥 회장님이 직접 하지 우리랑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나는 오랫동안 보면서 그래도 무신사가 안 한 건 아니거든. 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진 않았어. 수민이 형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나는 네. 당연히 동의하죠. 엄청나게 저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막 그런 잡음들 있잖아요. 쟤네 때문에 뭐 쟤네가 뭘 못한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이 앞에 했던 순기능을 하나도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안 좋은 것만 내가 딱 띄워서 또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있어? 내가 브랜드를 새로 하나 깠어. 야보랑 네. 어디 가서 팔 거야? 우리가 에센스룸이 없어. 팔 데가 없죠. 없어. 네. 맞아 진짜 백화점 갈 거예요. 백화점은 수수료 더 세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어에다가 인테리어에다가 네. 월 납입금에다가 수수료에다가 애들 뽑고 이거는 씨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돈 쏟아 버려야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안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 무리 안에 나도 이제 섞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는 가끔 되게 행복해요. 형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야 오빠야 수고한다 돈에 쏘고 하면은 그래도 나한테 친구가 생겼구나. 나도 친구가 있어. 이게 좀 심하게 아싸냐. 아니 근데 사실 수민이한테 무신사는 아유 좀 기대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왜요? 뭘 기대하셨는데요? 나는 네. 뭐가 좀 풀게 있나 보다. 무신사에 뭔가 뭐가 있네. 못다한 이야기. 뭔가 있네 지금 이게. 계약이 끝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거. 그럼 계약 얘기는 왜 한 거야? 이런 얘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떡밥을 던졌죠. 나 한번 나와야 되니까. 나만 한번 던졌지. 아니 안 던졌어도 원래 너는 나와갖고 해야 되겠다. 아유, 그쵸. 우리가 왁구를 짜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브랜드는 무신사 때문에 판가가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원단밖에 못 쓴다는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은 맞는 거거든요. 그냥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되나 그러면? 조금 더 나 좀 다른 옷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는 거 말고 무신사에서 파는 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옷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야 더 많아져야 그래도 좀 무신사랑 이렇게 대응하는 약간 그런 뭔가 브랜드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이 어찌됐든 우리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맞아. 너 아무리 봐도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형이나 동생들 보면은 다 옷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백화점 가거나 그쵸. 아울렛 가거나 네. 무신사만 보고 우리 같이 일본 가가지고 로얄 플래시 가거나 GRA 가가지고 옷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맞아. 없죠. 완전 극소수죠. 우리도 나도 막 형들이랑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저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뭐 누구 뭐 채널 가가지고 병신 새끼들 이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20만 안에 갇혀서 사는 스타일의 사람들인데 나머지 380만 명을 개무시하고 사는구나.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이제 그쵸. 인구가 400만이라고 치면은 우리 20만도 안 되는 패밀리가
나머지를 무시하고 산다고?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그 거야. 맛에 웃지를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남들과 좀 더 다른. 우리가 네. 남들과 다른.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다 똑같아. 어차피 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컨템포러리한 옷들을 소비를 하고 너무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너무 화려한 컬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나라도 소비 많이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자체도 좀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파이가 더 적은 거지. 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많아서 그만큼만 해도 브랜드가 다 성장해. 맞아. 근데 우리나라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그 일본 시부야에 가서 봐도 알잖아요. 그 뭐지? 그 브랜드가 뭐냐? 아, 씨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브랜드들이. 어디? 먹어서래. 레이저 브랜드인데 에임 레온드랑 키스. 네. 키스. 이렇게 키스 매장에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한국 사람들 바글바글하죠. 네, 맞아. 거기서 1km 이내에 로얄 플래시가 있단 말이에요. 음. 로얄 플래시 가면은 진짜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맞아. 한국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들 비어 있어. 네. 그러면 여기서도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키스 같은 브랜드를 해야지 돈이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그냥 기본 헤비웨이트 맨투맨에다가 막 이렇게 키스 써가지고 이렇게 막 특히 그 일본에 또 그 뭐야 스투시 가면은 또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고 줄 엄청 서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게 사실은 뭐 프라이드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같은 옷을 좋아하고 우리 같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 같은 스타일의 옷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이 넘쳐. 자신감도 있고. 왜? 자기가 돈만 바라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이 얘기를 해보면. 네. 그래서 되게 확고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운영이 되니까 또 계속 20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물론 그런 옷들을 하는 사람들만큼 되게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 그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의 디렉터들은 난 지금 만족한단 말을 많이 해. 근데 한국은 만족할 수 없거든. 맞아요. 형이 혹시 하시고 계시는 프로모션 하시고 계시는 브랜드들 중에 저런 브랜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탁이 형이 지금 전개하는 말씀하신 뭔가 난 좀 다른 옷을 만들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브랜드들이 스타일적으로는 없어요. 스타일적으로는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뭔가 이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스포츠 중에 골프나 이제 테니스나 뭐 이렇게 확고한 거지.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뭔가 꾸며 나가는 브랜드들은 없어요. 진짜 형 일본 진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치.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지금. 마야안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진짜 축하드립니다. 다 목 조르고 싶더라고. 누굴? 어? 누굴? 일본 사람들? 왜요? 얘들이 또 많이 재. 비즈니스가 어쩔 수 없지, 엄청 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재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엔 사실 이게 돈이 오가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 걔들이 또 보통 회사고 이제 자기가 와서 컨택을 해도 컨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후반에 막상 결정을 해야 될 때 뭔가 또 빠그러지거나 말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사실 뭐 나도 근데 이제 뭐 같은 생각이었지. 나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파이가 작으니까 뭐 내가 이러다 보면 소비자만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레드 컬러를 냈어. 그러면 난 유튜버니까 좋은 거에 대한 얘기만 듣진 않잖아. 왜 레드를 냈어요? 블랙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 디자인을 할 때 레드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거야. 그렇지. 또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그러니까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편협해지는 거야. 저 새끼들 옷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소비자 원망만 할 수는 없잖아. 네가 뭐하나?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또 브랜드 해외 진출하는 거에 대한 또 로망이 다 있기도 있고 사실 뭐
다 옷 처음 시작할 땐 되게 뭐 글로벌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뭐 요즘 다 대학생들 패디과 다니는 애들 자기가 마르지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 그래서 막 이상한 기하학적인 옷 만들잖아. 졸업 작품 하고 하면. 근데 그 막상 나오면 안 되거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하죠. 근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잘 되든 안 되든 도전은 해보고 네. 안 되면 말고. 네.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포기를 좀 빨리 잘 안 하니까 더 해보자. 씨발. 주변에서도 계속 걱정을 많이 했지. 왜냐면 투자는 계속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는데 괜찮겠냐. 근데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쉬는 시간 없이 또 다음 시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좋지. 그럼 내가 해외 진출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 국내에 내 거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조금 다들 좋을 거 아니야. 네. 브랜딩이 브랜드도 생기고. 되니까 네. 그런 걸 사실 노력하는 거지 뭐. 돈은 안 돼. 저번에 형이 말씀하셨던 게 형은 이제 그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형은 그냥 계속 일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해서 빨리 또 다음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런 열정을 이렇게 말씀을 해줬을 때 제가 요즘 열정이 이만큼도 없거든요. 왜? 저는 열정이 지금 없어요. 재미가 없다. 재미도 없고 네. 그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은 다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뭔가 도전하고 싶은 뭐 이런 생각도 잘 없나요? 나는 회사가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그냥 자리가 있다라고 나는 요즘에 생각을 하고. 야 이거 타협을 받는. 왜냐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나 포함해서 총 8명이에요.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 혼자 잘났다고 깝치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대표의 스탠스로 갔구나.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엔 저는 잘 공장도 안 가요. 원래 나는 내 거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위주인데 이제 구차장이나 이제 애들한테 내려놓는 거지. 야, 그럼 형 뭐 하세요? 굿즈는 내가 하고 있어. 굿즈 5단은 내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뭔가 내려놔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못 버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형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년에는 씨발 나도 뭔가 한번 다시 도전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네. 진짜.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거든. 형, 그냥 직원 좀 뽑아요. 어. 내 거래처를 가도 거래처에서 자꾸 그래. 그렇지. 아니 실장님 직원 좀 뽑아요. 맨날 나한테 그러거든. 공장 사장님들도 그래 나한테. 공장 사장님들이 디자이너면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자꾸 직접 들어가니까 나한테 이게 안 통하잖아. 잘 의학질도 안 되고 네. 뭐 타협도 안 되고 뭐 스티치 이 부분 여기 꺾어서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난 그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좀 교체를 원하나 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말 하잖아. 내가 계속 아직까지도 내 일을 붙잡고 있는 건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이걸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났어. 그리고 보통 그 회사가 성장을 하면 보통 놓더라고. 그래야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대. 자기가 다지고 있으면 성장하기가 힘든 거지. 이 말에 동의하세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똑같이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이것도 다 공평하진 않지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안 돼. 항상 10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네. 8이 될 때도 있고 7이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늘려야 돼? 사람으로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10 하던 거를 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10을 채워주면 20이 되잖아요. 네. 내가 안 넘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와서 다시 담아주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맞아. 나도 그거를 진짜 못하다가 성공한 거야. 얼마 전부터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뭐 알겠지만 2년 전에 그 사건 이후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개같이 살았구나. 일만 하면서. 근데 얘는 좀 생각을 좀 덜 할 필요가 있어. 얘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생각 많으면 걱정도 많거든. 네. 좋은 생각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그렇죠. 늘. 그러면 사실 좀 가라앉을 수 있지. 기분이라는 게. 그렇지.
성공했어. 아 근데 요즘에 진짜 형이나 뭐 두영 씨나 뭐 영민이나 이렇게 성익 씨는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네. 밤에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뭐 가정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되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그때는 되게 행복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영업을 더 잘했으면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걸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다 내 친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 네. 그나마 되게 행복하다. 의지가 많이 되고 아, 행복하고 의지가 하다. 성공했네. 아니 뭐 나는 근데 사실 나도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어떤 은퇴에 대한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거든. 형 요새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근데 이게 좀 부딪혀. 그러니까 나도 직원을 써서 뭔가 내가 직원들한테 좀 역할 분담을 시키고 내가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옷은 좀 타거든 사람을. 그래서 이런 뭔가 나한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사실 이 직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그래 이번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사실 나는 또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게 계속 거슬릴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든 옷도 내가 안 입을 것 같고 왜냐면 난 그게 계속 거슬릴 게 뻔하니까. 근데 요즘에 좀 힘들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일은 늘어났고 나는 혼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안 써. 그냥 완전 초절제. 뭐 밖에서 누가 밥 먹자 아니야. 안 먹어. 사람 안 만나고. 사람 안 만나고. 뭐 누가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못 할 것 같다 그러고. 뭐 그냥 계속 그런 식이야. 일부러 더 그냥 그 스스로 계속 고립시키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안 만나. 왜냐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 이 시기를 넘어서면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외부랑 단절된 삶을 그냥 살거든. 그냥. 근데 어제 네이버 라이브 했잖아. 아 진짜? 그건 일이니까. 그 찬스 컬러링 하셨어요? 그건 또 일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제 또 그것도 어제 홈쇼핑 하시는 거예요? 홈쇼핑 다 해. 할 거 다 해. 준 방송인? 그렇죠. 바빠요. 방송하느라 바빠 요즘에. 야, 봐봐. 화요일 날 라이브 했지. 네. 그리고 어제 그 네이버 라이브 했지. 네. 오늘 지금 팟캐스트 또 찍지. 네. 근데 옷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진짜 사람 만나면 힘들어. 형도 되게 많이 바뀐 거.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 형 근데 한 2년 사이에 더 바뀐 것 같아. 제일 확 바뀐 것 같아. 더 잘 되기 전에 저랑 콜라보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와. 어떤 콜라보? 그냥 형이 하자는 거 할게요. 아씨, 내가 하자는 걸 하면 안 되지. 형. 내가 늘 하는 말 있거든. 네. 사실 내가 최근에 원래 이제 내가 정기적으로 콜라보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못 한다 그랬거든. 내가 지금 일본 거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약간 소문 났어. 콜라보 내가 거절 잘 못 하는 게. 하고 이게 혼떡이도 나한테 콜라보 하자고. 안 돼. 야, 혼떡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콜라보는 그대로만 가. 야, 지금 힘들다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새끼가 그때부터 채팅을 안 치더라고. 씨. 또 미안한 거 좀 신경 쓰이는 거야. 내가 여기저기 너무 딱 스타일. 잘랐나 이래갖고. 근데 나는 내가 느린 양반이랑 콜라보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콜라보는 내가 하는 거에 한 스푼 얹는 콜라보는 콜라보가 아니야. 같이 시작 전부터 상의를 해서 네. 모든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조율이 돼서 수민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 들어가야 콜라보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지금 대정방직이랑 이렇게 컨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대정방직이 이제 풀카운트 그리고 또 웨어하우스, 휴먼메이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그 풀카운트가 쓰는 뭐 NA사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 그 원산은 우리가 라피라고 해가지고 라피는 수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파보니까 슈먼메이드 장슬럽을 대정방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대정방직의 그 레시피 좀 어떻게 내가 좀 쓸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철학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벤치를 3번을 먹었는데 지금 계속 두들기고 있거든요. 내가 그 일본의 장슬럽을 좀 해보려고. 근데 그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그 레시피를 대정방직에서 하진 않고 다른 일본 공장에서 지금 방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장슬럽 이렇게 슈먼메이드 이 장슬럽이 어떻게 한번 야.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형? 힘들어요. 너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어?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소비자들도 그걸 알아주기만 한다면 뭐라도 하지. 우리는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은 아 그래? 이 새끼들 또 이빨 까네? 이렇게가 돼. 마케팅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휴먼메이드 봤을 때 그냥 뭔가 캐릭터 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그게 뭐 슬라브가 뭐 이렇게 뭐 뭔가 다르고 오히려 그 슬라브가 나는 더 조금 뭔가 이질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네. 장슬럽 그 장식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방적 회사가 없어요. 방적 회사가 없고 그 레시피가 또 또 특별한 것도 있고 또 그렇긴 하죠. 이 내가 풀카운트에서 쓰는 라피 원사 갖다가 티셔츠를 파는데 6만 원에 팔아요. 그럼 또 얘기할 거 아니야. 씨발 그럼 내가 풀카운트 사지 니네 거 왜 사? 그럼 내가 또 슈먼메이드 레시피 빼와가지고 고다이마루를 짰어요. 24, 26, 28인치 해가지고 형이랑 콜라보 했어요. 근데 9만 원에 팔어. 그럼 얘기하겠지. 슈먼메이드 사지 니네 거 왜 사냐? 그렇지.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대정방직에서 파는 풀카운트의 그 라피 원사를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내가 최초인데. 또 슈먼메이드 그 장슬럽 해가지고 원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튜블러 만들어가지고 3팩 그래 좋아 한 10만 원을 날릴까요? 공격적으로.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최초가 되는 건데. 그치. 근데 이런 소스를 그 브랜드들 메이저 브랜드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메이저 브랜드라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백화점 브랜드들, 대형 브랜드들. 대형 브랜드들. 그러니까 도메스틱 말고. 네네네. 뭐 물론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1,000억, 2,000억 하니까 대기업, 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 말고. 그런 거 한번 제가 한번 좋은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들은 충분히 다 살 이유가 있다고 좋은데? 생각을 하는데 다 원단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콜라보도 쉽지 않아. 나도 지금 일본 쪽하고 콜라보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이게 해외랑 콜라보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럼요. 왜냐면 내가 다 생산할 수 있잖아. 그럼 나한테 다 그걸 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네가 아니야 우리 공장에서 해. 하고 그럼 그걸 보여줘 나한테. 내 맘엔 안 드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콜라보는 의미가 없잖아. 그냥 내 브랜드 이름 하나 찍는 거밖에 안 되잖아. 내 의도가 전혀 담기지 않는데. 그럼 계속 또 몇 달 동안 또 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생산은 네가 해. 대신 프린트는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야 나 프린트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걔들은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물류비랑 뭐 이런 건 어떻게 해. 그러면 쓸데없이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잖아. 근데 물류비는 너 부담. 그것도 다 이게 일리가 있죠. 좀 쉽지 않아. 생산을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IP를 딱 해가지고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자와 생산자끼리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은 그럴 수 그게 있겠네. 이제 근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 소비자는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쓸데없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의미는 되게 있거든. 왜냐면 양쪽 다 참여했잖아. 그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좋은 거 있으면. 네. 이거는 근데 진짜 뭐 이렇게 그냥 장난은 아니고 그냥 뭐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맨날 일본 거 갖다가 카피하고 만들어가지고 팔아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일본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건 5년 전에 끝났어요. 맞아.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요. 원단 바닥으로 빨아먹을 건 없고 네. 이제 그들이 개발하는 다른 품목들 이제 뭐 화섬 쪽이나 뭐 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계속 스타일램이나 후지사키나 컨택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원단 바닥도 많이 나왔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보여줄 수 없는 거는 지금 우리 같은 브랜드들이 쓸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 뭐 지금 뭐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 브랜드에 그냥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일본도 지금 사실 그 일본에서 원단을 짜는 공장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많지 않아. 원단을 짜는 공장들이. 그래서 일본도 나도 일본에서 스와치를 받으면 그 해외에 다 찍혀 있거든. 그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다 찍혀 있어 스와치에. 일본 말로 다 써 있는데 딱 영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이래.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원단을 이제 유통사가 따로 있으니까 상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일본 원단이라고 해서 뭐 국내보다 다 좋고 그렇지 않아. 걔들도 왜냐면 유통을 하는 거니까 유통 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원단을 그러니까 뭐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일본 애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원단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서 유통 마진을 붙여갖고 스와치를 만들어서 일본에 판매를 해. 근데 그걸 한국 애들도 받아가. 그럼 한국 애들은 그 유통 마진이 붙은 거에서 주문을 하잖아. 그럼 거기에 물류비가 또 붙어요. 원단 물류비 비싸.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근데 또 급하잖아. 빨리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항공으로 받으면 또 존내 비싸요. 그거를 가지고 그 정도 금액대에서 한국에서 찾으면 한국도 원단 좋은 거 많다는 거지. 자꾸 저가 원단만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한국도 좀 많이 바뀌었어. 조금 새로운 걸 개발하고 좀 좋은 걸 하려는 원단 업체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단점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국만 저평가해. 전 세계 어디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저평가하지 않아. 그렇죠. 진짜 고평가 받거든. 차이나는 지금도 서양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지금도 유럽하고 뭐 저 러시아, 미국 이런 데는 차이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원체 이제 인식이 지금은 안 좋지 않은데 제품들이 과거에 너무 안 좋았던 때가 이게 잔재로 남아서 인식 자체가 좋지 않단 말이야. 근데 한국 건 안 그렇거든. 다 좋아해. 그렇죠. 아니 생산 얘기만 하니까 이제 뭔가 그러면 생산 얘기도 좀 여기서 해보자. 마무리하고 담배 하나 피우고 다른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야.